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들을 떠올릴 때면 입가에 실소가 저절로 피어오르는 저는 서울의 구석동네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이에요. 나이 터울이 크게 나는 친언니가 결혼해서 여기 서울에 눌러 앉아 살고 있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지방에 살고 있어요. 제가 서울이 고향이 아니라 대학을 이쪽으로 오면서 이후로는 쭉 서울 시민으로 살아온 경우라서요. 대학 졸업하고 서울에서 돈벌이를 하다가 결혼까지 여기서 했었죠. 나름 다사다난했다고 할 수 있는 제 결혼 생활을 풀어보고 싶어요. 남편은 저보다 1살 연상이었지만 겹치는 지인들 중에 빠른 생일인 사람들이 몇 있어서 족보가 꼬이는 바람에 저랑 동갑 친구인 것처럼 지냈어요. 되게 친하지는 않았고 그냥 적당히 알고 지내는 정도였네요. 그러다가 남편이랑 제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지낸 지 1년이 넘어갔을 때 어쩌다 보니 둘이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진솔한 대화가 오가면서 감정이 싹트게 되었고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나요? 좋은 설렘이 갑자기 피어오르는 순간이든 아니면 나쁜 실망이 한순간에 덮쳐오는 순간이든 이미 알고 지냈던 사람임에도 상대가 확 다르게 보이는 순간이며 계기가 존재하더라고요. 저에게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우연히 상황에 맞아떨어져서 단 둘이 술자리를 가졌던 그날. 일기예보에도 없었던 비가 저녁에 갑자기 내렸었고 그 바람에 술자리는 예상보다 더욱 길어졌었죠.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남편이 달리 보였고 왠지 이성적으로 확 느껴지더군요. 분위기에 취해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제 앞에 앉아있는 이 남자가 더욱 궁금해지고 말았죠. 상대에게 궁금증이 생긴다는 건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와도 같은데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그날 늦은 시각에 헤어지고 나서 딱 이틀이 지났을 때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왔었어요. 혹시 또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우리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게 너무 좋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남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직후에 저는 제가 바로 이 연락을 지난 이틀간 무척 기다리고 있었단 사실을 깨달았죠.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그 이후로는 한쪽이 도망치거나 빼지 않는 이상 일사천리일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이 지났을 때 저희는 연인관계로 발전해 있었죠. 사귀는 동안 서로에게만 집중하느라 집안이라든지 가족들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대화를 안 나눠봤었네요. 사계절을 함께 보낸 이후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고요. 그런데 결혼 전에 시부모님께서 저를 보며 언뜻 지나가듯 하셨던 말씀이 마음에 걸렸었죠. 시장 모퉁이에서 옛날에 생선가게를 했었다고? 그 돈 벌어서 자식들이 학교 다니고 옷 사입고 그랬다고? 색다르게 열심히 산 집안일세? 이런 거를 천민 집안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시어머니께서 한숨처럼 작게 하신 말씀이었는데 저는 저희 집안이 예전에 생선 팔았다는 걸 가지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남들 눈에는 그게 어떻게 비칠지조차 고려를 안 해봤었으니 말이죠. 시아버지께서도 의젓하고 멋있는 장군감으로 기른 외동아들을 저 같은 여자에게 허락한다는 것은 엄청난 적선을 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행운의 주인공이라고 하셨죠. 저 같은 여자가 어떤 여자라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참고로 당시 남편은 꽤나 알아주는 기업에서 재직 중이었고 회사 내에서의 전망이 좋았고요. 저는 연봉이 너무나도 평이한 대신에 안정적이라서 사실상 해고당할 걱정이 아예 없는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도 딱히 뒤처지는 조건이 아니라 생각했고 결혼할 때 들어간 돈도 거의 정확히 절반 수준으로 부담했기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저를 아래라고 못 박으신 게 떨떠름했었네요. 결혼하고 나서 이 얘기를 남편에게 했었는데 돌아온 반응이 기가 막혔었죠. 네가 좀 변변치 않아 보이는 집안에서 나고 자란 건 맞잖아. 우리 부모님이 틀린 소리 하신 것도 아닌데 발끈하지 말자. 이거 싸우자는 건가 싶었는데 남편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하길래 저도 분위기 험악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겼어요.
왠지 모를 불협화음을 내며 시작했던 결혼 생활. 역시나 문제가 없을 리 없었답니다. 발단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부모님께 매달 드렸던 용돈이었는데요. 원래 3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런데 딱 3달이 지나자 용돈을 올려달라고 하시더군요. 저 죄송한데 두 분께서 돈 쓰실 일이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요. 왜 현금이 더 필요하신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애미야, 너는 그런 걸 속속들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무례이자 무식이라는 것을 모르겠니? 옛날에 천한 쌍놈들이 꼭 이렇게 직설적으로 캐물으면서 부드러이 돌려 말하는 법을 몰랐었지. 그 꼴이구나. 아니, 갑자기 50만 원을 달라고 하시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을 뿐인데 천한 쌍놈의 예시까지 제가 드리려니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시어머님께서는 왜 처음부터 저를 애미야라고 부르셨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 호칭은 제가 부담스럽다고 말씀을 드려도 무시하셨어요. 남편에게 이 용돈에 대해 상의를 했죠. 네 부모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경제권을 아예 딱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그 대신에 자기 부모님 용돈 좀 원 없이 드리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나오시는 거 너무 속이 상하고 너한테 창피한데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가고 며느리 들어오고 이런 변화를 겪으시면서 우리 둘한테 의지하고 싶으신 것 같아. 어쩌면 우리의 효심을 일부러 시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따르면 안 될까?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거절하기가 참 못하더라고요. 게다가 저에게 자기 월급의 상당 부분을 아예 넘기고 경제권을 주겠다고 하니 그러자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달이 용돈 50만 원은 말 그대로 기본금이었고요. 어디 같이 모시고 식사라도 하면 당연히 그 돈 저희가 내야 했고 왜 그렇게 건강식품이며 외출복이며 등산화 같은 걸 새로 사시고 싶어 하셨는지 은근하게 복장이 터졌어요. 와, 이거 진짜 지출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시부모님 때문에 그 돈 사라지는 거면 차라리 참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이없는 반전이 여기에 숨겨져 있었더군요. 응, 그래. 아들, 엄마가 오늘 그 돈 싹 모아다가 한 대 묶어놨다. 그럼 이게 다 우리 아들의 소중한 돈인데 엄마가 관리 잘해야지. 며느리 들이니까 좋네. 이런 식으로 돈도 받아낼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아들 너무 그렇게 효자 이미지 쌓아도 괜찮은 거야? 시댁에 과일 산 거 나눠드리려고 예고 없이 방문했던 때였는데요. 제가 온 걸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고 계셨어요. 통화 상대는 제 남편이었고요. 들려온 내용이 심상치가 않아서 제가 가만히 머리를 굴려봤다가 충격에 휩싸인 채로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자 저를 발견하신 시어머니께선 사색이 되셨었죠. 애미야, 네가 여기에 언제부터 와 있었냐? 설마 다 들은 건 아니겠지? 그 반응에서 확신이 왔어요. 진짜 머리 뚜껑이 열리더군요. 시어머니와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날 남편하고 설전을 벌였네요. 역시나 여태까지 시댁에 바쳤던 모든 것들이 남편의 주머니로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자기 부모를 위하는 효자인 척, 자기 아내의 헌신에 눈물나게 고마워하는 남자인 척, 희생적인 척, 그런 연기를 하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이득을 취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어쩜 이렇게 사람이 운명하고 못돼 처먹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 농락하면서 그동안 즐거웠니? 즐거웠다니 절대 아니야. 원래 이럴 의도까지는 없었고 우리 부모님이 하도 나를 아끼시다 보니 자꾸 나에게 몰래 챙겨주려 하시는 걸 거절 못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이야. 앞으로 안 그럴게. 한 번만 믿어주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 남편이 악의 따윈 없었으며 무조건 실수였다고 주장을 하길래 제가 용서는 최고의 미덕이라는 명언을 떠올리며 이 일을 넘겨주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확인한 바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명언이 더 우위를 점하더라고요. 남편이 숨겨온 엄청난 비밀이 밝혀지고 말았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남편의 수입을 제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때
남편의 월급이 세금 제하고 통장에 들어오는 게 260만 원이었다고 해보자면요. 남편이 이 월급 받아서 저한테 2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던 거예요. 제가 이 돈을 운용하며 살림 다 해온 거였고요. 대출 이자 같은 커다란 고정값부터 갚고 각종 생활비에 어처구니 없는 전말이 드러났던 시부모님의 용돈까지 제가 착실하게 가계부에 기록하며 다 알아서 해결해 왔던 건데요. 제가 버는 액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한 달에 남는 현금 액수가 넉넉할 만도 했지만 남편하고 짜고 친 시부모님께서 돈을 거하게 다달이 뜯어가시는 바람에 딱히 사정이 그렇지도 않았죠. 지방 경조사도 이 안에서 다 해결하고 무엇보다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신혼부부인 만큼 미래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돈을 착실히 모아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으니까요. 월급 들어온 260만 원 중에서 저에게 200만 원 줬으면 이제 남편에게는 얼마나 남았을까요? 계산 쉽죠. 60만 원입니다. 남편은 자기 몫의 이 돈을 가지고 휴대폰 통신비와 자기 실비 보험비를 납부했으며 용돈으로 사용했어요.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혹시 돈 넉넉하게 못 다닐까봐 제가 10만 원 혹은 어떨 때는 30만 원 이렇게 따로 용돈을 챙겨주었고요. 자, 그런데요. 남편의 월급날에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260만 원인 거예요. 게다가 돈 보낸 사람의 이름이 뜨는 곳에 남편의 이름이 아니고 다른 게 적혀 있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의 회사 이름이었답니다. 딱 봐도 뭔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자기야, 나한테 왜 자기 회사 이름으로 돈이 입금됐지? 액수가 이거 자기 월급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뭐라고? 그게 말이지. 내가 회사에다가 급여 계좌를 아내 걸로 바꾸고 싶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된 모양이네. 잊고 있었다. 그랬구나. 당황했지. 나도 회사가 이렇게 즉각 들어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 다시 내 걸로 바꿔놓아달라고 요청해야겠다. 많이 당황했겠네.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미안할 것까지는 없고. 그런데 나보다 자기가 훨씬 더 당황한 것 같은데 일이 그렇게 된 거였다니. 회사에서 별걸 다 빠르게 들어주네. 시스템이 신기하다. 우리 회사 일 처리가 무진장 빨라. 아무튼 너한테 내 월급 들어갔으니까 내가 나한테 60만 원 이체해주라. 그러면 평소대로 되는 거지? 알겠다고 고개는 끄덕여줬는데 제 머릿속에서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는 촉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열심히 주절대고 있는 이게 임기응변처럼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이미 남편은 자기 부모랑 짜고 쳐서 저를 속여먹은 전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쉽사리 남편을 의심하려고 들지 않았을 텐데 한방 제대로 먹었던 경험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가 없었네요. 저희 부부의 결혼식에 와줬던 남편의 회사 사람들 중에서 연락이 가능한 사람이 있나 열심히 찾아봤는데 녹록하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방법을 바꾸어서 남편의 정보를 제가 직접 보기로 했죠. 남편이 일찍 잠들었던 날이었어요. 항상 서류 가방에 소지하고 다니는 남편의 인증서가 든 USB를 챙겨다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때 많은 생각이 스쳤었죠. 왜 이런 미심쩍음을 품고서는 내가 이러고 있을까? 부부는 모름지기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옳은 걸까? 그러다가 저를 이렇듯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든 원인 제공자가 다름 아닌 남편이란 생각에 이르렀고 저는 인터넷 창을 켜버렸어요. 은행 사이트에 들어갔죠. 각종 비밀번호를 맨 뒷자리 숫자 하나씩만 바꿔가며 공유하는 남편의 습관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제가 쉽사리 계좌에 접근했고요. 잠시 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그 야심한 시각에 혼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경악해야만 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남편이 월급을 받는 내역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었죠.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이 월급을 지급받는 계좌는 K은행이에요. 이 K은행 계좌를 통해서 저에게 다달이 200만 원을 입금했던 거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은행 사이트가 K은행이 아니라 S은행이었어요. 남편이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온 계좌가 바로 S은행이었던 거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요? 이체 내역을 보면 금세 알 수 있었죠. 남편은 지금까지 S은행 계좌로 월급을 받은 후에
K은행으로 이체를 해왔던 거예요. 돈 보내는 사람 이름을 회사로 바꿔서 말이에요. 마치 K은행으로 월급을 받는 것처럼 꾸며왔던 거죠. 왜 이런 짓을 했는가 하면 남편의 월급이 260만 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지급받은 월급여는 290만 원이었고 저에게 월급이 260만 원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30만 원이라는 금액을 자기가 온전히 가지기 위해서 그런 수고로움을 감수해왔던 것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월급을 받고서는 회사로부터 260만 원 들어온 것처럼 평소처럼 조작하려고 K은행 계좌에 돈을 붙이려고 했는데 남편이 실수로 제 계좌에 입금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낸 사람이 남편의 회사로 적혀있는 260만 원을 입금받았던 것이었죠. 열불이 터졌어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또 속았다라는 것부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쿨쿨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저절로 주먹이 꽉 쥐어졌네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마구 흔들어 깨우고 싶었으나 날 밝으면 출근해야 하는 회사인의 고충을 생각해줘서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참았네요. 그런데 저 역시도 출근하는 사람이잖아요. 밤새 잠도 못 자고 뒤척이다가 피곤함에 쩔어서 출근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그런 저의 안색을 보며 혀를 쯧쯧 차더군요. 얼굴 푸석해진 것 봐라. 벌써부터 그렇게 애 둘셋 낳은 아줌마처럼 회복력이 느리고 푹 퍼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피부에 좋다는 것 좀 사다가 발라봐. 다크서클 내려온 거 못 봐주겠다. 여자는 외모가 절반 이상인 거 몰라? 너도 더 늦기 전에 관리해. 나중에 관리하려면 돈 2배로 든다. 내 조언 새겨들어. 누구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설쳤는데 저런 소리나 실없이 늘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정이란 게 떨어졌어요. 확 쏘아붙일까 하다가 정말로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관뒀네요. 대신에 퇴근하고 저녁에 대화 좀 하자고 그랬어요. 진지하게 얘기했는데도 남편은 심각성 하나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큰둥하게 반응하면서 출근했었고요. 저는 그날 두통약 먹어가면서 근무하고 점심시간에는 식사도 거른 채로 1시간 눈을 붙였었네요. 저녁이 돼서 남편에게 일단 솔직하게 다 털어놨죠. 의심 가서 인터넷으로 은행 계좌 봤다고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남의 정보를 왜 멋대로 보냐며 얼굴이 단박에 시뻘개져서 저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며 막 소리 지르던 남편.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는 제 표정을 보고는 아차 싶었는지 헛기침을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비상금이었어.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유용하게 쓰려고 한 거야. 너무 안 좋게 볼 것 없어. 안 좋게 보건 말건 그건 내 의사로 내가 결정해. 유용하게 쓸 거였으면 왜 부득불 그런 번거로움까지 감수하면서 나에게 숨긴 건데? 그건 끝에 끝까지 나를 속여 먹으려던 작정이었잖아. 내 말이 틀려? 너 좋으라고 한 일이야. 왜냐하면 유용하게 쓰려던 게 바로 내 선물 사는 거였거든. 돈 조금씩 따로 모았다가 너 몰래 서프라이즈로 명품 가방 하나 사주려고 그랬지. 샤넬백. 그래, 샤넬백 하나 사주려고 그랬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어디 그딴 허접한 핑계로 나를 설득시키려고 들어? 내가 언제 명품 가방 욕심내는 거 본 적 있어? 내가 장난으로나마 명품 사달라고 한 적 있었니? 지나가는 말로나마 그런 적 있었냐고. 에이씨, 그래. 네가 명품 욕심 없는 거 알고 있어. 네 남편인데 내가 그걸 모르겠냐? 결국 이렇게 사실을 밝혀야겠구만.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 이름으로 적금 상품을 들어볼까 해서 돈을 따로 모으고 있었던 거야. 그 대목에서 제가 이를 꽉 물었어요. 어쩜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 질 나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지. 남편의 표정에 너무나도 에라 모르겠다. 아무 말이나 하자. 이런 기색이 읽혀서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런 남자가 제 남편이고 저는 고작 이런 취급을 당하는 아내라는 게 너무 서글펐네요. 진짜 인간적인 불신이 들었고 속이 다 울렁거렸어요. 생기지도 않은 아이 핑계는 왜 대? 지금 스스로도 민망하지? 너 진짜 미쳤니? 왜 그러고 살아? 그럴 수도 있지. 사실을 숨기고 거짓말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너 왜 그렇게 사람이 앞뒤 꽉 막혀서 딱딱하게 나오냐? 너는 나한테 뭐 매사에 진실만을 말했고 거짓말은 한 적 없었어? 네가 뭐 그렇게 잘나고 떳떳하다고 나를 비난해?
갑자기 다혈질이 도졌는지 남편이 눈을 부라리며 저한테 큰 소리를 질러댔어요.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 때문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지었고요. 그랬더니 그게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모양인지 남편이 입가를 실룩거리면서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예전에 하도 어렵게 살았던 집안이라서 그런가 보네. 역시 근본이란 게 중요하다니까. 지방에서 생선 팔다가 비린내 풀풀 나는 돈 차곡차곡 모아서 어렵사리 재산 불려갔으니 다달이 30만 원이라는 숫자만 봐도 바들바들 떨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니네 집안이 서울 한복판에서 대대손손 살았어 봐라. 내가 한 달에 30을 꽁치나 50을 꽁치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걸? 제가 방금 뭘 들은 건가 싶어서 잠시 현실을 의심했었네요. 자기 처가에 대고 너네 집안이라고 표현하다뇨. 지방 비하에다가 비린내 나는 돈이라고 표현을 한 사람이 제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자가 맞는 건지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렇게 말하고 나면 스스로가 창피하고 민망하지 않아? 왜 그렇게 사람이 못났어? 너는 뭐가 잘났길래 나보고 못났다고 하는 거야? 창피? 민망? 내가 대체 그런 걸 왜 느껴야 하는데? 창피하고 민망한 건 너네 집안이겠지. 고상하게 품격 지키면서 살아본 적 없잖아. 아니, 나는 우리 집안 부끄럽게 생각 안 해. 모든 사람이 번듯하게 정장 차려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아니까. 그 컴퓨터 만드는 생산자가 있고 그 컴퓨터가 올려진 사무책상 만드는 업체가 있고 그 재료를 대는 공장이 있는 거지. 그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고 이렇듯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야.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 뿐이라고. 그런데 네가 뭔데 품격을 운운하면서 우리 집안을 낮잡아봐? 너처럼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진 것도 모자라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못할 망정. 입 밖으로 내는 사람이야말로 수준이 낮은 거야. 알아들어? 남편의 어이없는 발언에 져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일침을 날려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입을 꾹 다물면서 차마 제 말에 반박은 못하고 부들부들 몸을 떨더군요. 크게 분한 모양이었어요. 마치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공격당해서 분에 미치겠다는 남편의 그 반응을 보고 제가 진짜 학을 떼면서 고개를 흔들었죠. 네가 왜 너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깔보는 줄 알아? 그러면 네 인생이 더 잘난 것 같은 착각이 들거든.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데 남을 비하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못난 심리인 거지. 아주 심리학자 납시셨다. 너 말 엄청 잘하네. 야, 나도 말 잘하고 어디 가서 꿀려본 적 없어. 내가 너보다 잘 버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살아도 되는데 지금까지 너 배려해서 인내하고 참으며 살아온 거야. 그런데 내 호의를 네가 이렇게 갚는구나. 뭐라고? 이야, 그거 참 대단한 호의를 베풀었구나. 멋지다. 진짜 사나이다. 너무 엄청난 남자라서 내가 감당이 안 되네? 잔말 말고 헤어져. 우리 이혼해. 제가 이혼 선언을 하자 남편이 눈을 까디집었죠.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고 거품 물고 발작하길래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냐면서 제가 태연히 받아쳐줬어요. 아이 없을 때 실체를 알게 돼서 이혼하게 됐으니 다행이라고도 해줬죠. 더 이상 추잡한 꼴 보이지 말고 조용히 이혼하자고 거듭 말했는데 남편은 자꾸만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멋진 걸로 고를 시간이 남아 달라면서 이대로 끝나면 자기 체면이 너무 구겨져서 안 된다고 하더군요. 이 남자가 너무나도 찌질하고 못나 보였는데 이미 이혼 결심했고 정도 다 떨어진 마당에 약간의 시간을 더 주는 게 무슨 상관이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남편이 준비한 것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인사말이 아니라 바로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주말까지 제발 아무 소리도 말고 기다려달라던 남편의 의도가 이거였나 봐요. 시부모님 두 분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셨는데 어안이 벙벙해진 저와는 달리 남편은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게다가 저를 보면서 남편이 윙크도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굳어버렸어요. 상대 속사정이 어떤지는 전혀 고려도 하지 않는 사람이 남편임을 그 순간 재차 깨달았네요. 머리가 지끈거렸는데 점입 가경으로 시어머니께서 전에 없이 인자한 웃음과 함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미야,
네가 지나치게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 결국은 그게 화를 불러온 거야. 앞으로는 부디 성질 좀 죽이고 살아다오. 참한 며느리, 참한 부인이 되라는 것까지는 내가 바라지도 않는다. 그놈의 성질만 부리지 않고 지내다오. 그러면 내가 여한 없이 너에게 잘해주지 않겠니? 나 아직 며느리 아끼고 사랑하는 시어미로서의 모습은 보여주지도 않았어. 내 진면목을 보면 너도 나한테 마음을 활짝 열 수밖에 없을 테니 우리 앞으로 더욱 잘 지내보자꾸나. 지난 일은 잊고. 저에게 성질이라고 하셨는데 정작 진짜 백이 다혈질 환자는 남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시어머니께 마음을 활짝 열 거라니 지갑을 다시금 활짝 열어달라고 하셨다면 차라리 덜 무서웠을 거예요. 어디서부터 반박을 해야 할지 차마 갈피조차 안 잡히더군요. 그 옆에서 시아버지께서는 근엄하신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고요. 음악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자꾸 리듬을 타시는 것 같던데 그 반복적인 끄덕임을 보면서 제 정신은 혼미해져 갔습니다. 대체 이 가족 뭐지? 이런 생각을 새삼하고 있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이 또 윙크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식 웃기까지 했는데 그게 맞지? 우리 부모님한테 설득 안 당하고 못 버티겠지?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네가 앞으로 성질 죽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마. 너는 우리 아들을 믿기 힘들거든. 대신에 우리를 믿으면서 따라오면 된단다.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쫙 펴시면서 그리 말씀하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유독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저는 진짜 환장할 것 같았어요. 어설프게 대응했다가는 이 답도 없는 가족들을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아서 눈에 힘을 주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저 성질 못 죽이겠는데요? 맹랑하게 나가버린 거였죠. 그러자 이런 반응은 상상을 못 하셨는지 당황하신 시부모님께서 동시에 입을 쩍 벌리시더군요. 남편은 곧바로 울컥하더니 저에게 이를 갈며 이렇게 말했고요. 야, 너 우리 부모님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어른 공경할 줄 몰라? 너 정말 실망이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는 신용이나마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눈을 깜빡이면서 시부모님께 여쭤봤어요. 그렇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짓이나마 가식을 부리면서 두 분께 대답을 그렇게 해드리길 원하시나요? 그러시다면 제가 그렇게 따르고요. 그러자 민망해지신 시부모님께서는 제 시선을 피하면서 작게 헛기침들을 하셨죠. 적당히 해결하라는 두루뭉술한 말씀을 남기신 채 두 분은 가버리셨고 저는 남편에게 더 볼 것도 없으니까 이혼이나 빨리 하자고 그랬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을 주식이나 사기로 날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시부모랑 따로 돈 좀 모은 거고 남편이 자기가 번 월급에서 일부를 감췄을 뿐인데 이걸 문제 삼아서 이혼하자고 하는 정신 나간 아내는 세상에서 저밖에 없을 거래요. 범죄자를 사랑하며 출소를 기다려주는 여자들도 있는데 자기는 범죄도 안 저질렀건만 왜 이혼을 당해야 하냐며 진심으로 억울해하였어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이혼이 시급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애초에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까지 함께하게 되었죠.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하길래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는 수단을 썼어요. 너 나한테 왜 이렇게 집착해? 나는 이제 네가 싫은데 너만 이렇게 매달리니까 조금 불쌍해지려고 한다.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서 너 어쩌려고 그러니?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그러자 발끈한 남편이 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소리 뻥뻥 치면서 이혼 도장 찍어줬어요. 자기와 이혼한 걸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저에게 호언장담을 남겼고요. 이혼하는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혼하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온전한 제 일상을 누리는 평온함을 맛보았고요. 가족들하고도 결혼 전보다 더욱 친밀하게 지내기 시작했답니다. 직장생활도 더욱 활기차게 해나갔죠.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에 돈독이 올랐는지 연봉 100만 원 남짓 차이 나는 돈 때문에 이직을 했어요. 하도 매너 없이 이직을 해버려서 회사 사람들이 전부 욕을 했다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전 남편이 이직한 곳에 제 지인이 있었어요. 부서는 아예 다른데 남편을 건물에서 우연히 딱 보고
알아차렸다고 하더군요. 지인이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었죠. 왜냐하면 전 남편은 그곳에서 결혼한 적 없는 척 순수한 총각인 척 행세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 지인이 슬쩍 그 사람 결혼했던 걸로 아는데 라고 말을 흘리자 전 남편은 금세 입장을 바꿨고요. 사실은 말이죠. 제가 사기 결혼을 한번 당했습니다. 꽃뱀한테 물려서 인생 교육 제대로 당했네요. 저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쉽게 못 믿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갑자기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피해자인 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제 지인이 원래는 더 이상 참견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화가 나서 전 남편이란 작자가 아내한테 잘못을 저질러서 이혼을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 회사 사람들한테 말을 해버린 거죠. 전 남편은 그 후로 거짓말쟁이로 찍혀서 기피 대상이 되었고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대형 사고를 쳤대요. 회식 때 만취해서 상사한테 대박 실수를 저질러 버렸다는데요. 저런 말입니다. 난방 냉방 쐬면서 번 돈하고 더위 추위 다 느끼며 땀 흘려 번 돈하고 이게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엄연히 노동자 계급이 아래다 이 말이죠. 이게 맞는 거고요. 사회는 솔직히 계급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무조건 아름다운 동화로 보는 사람도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착한 척하는 병? 뭐 이런 거에 걸린 것 같아요. 자기가 정의의 사도야 뭐야. 그런데 전 남편의 헛소리를 듣고 있던 상사의 얼굴이 점점 붉어진 거예요. 자네 지금 내 부친이 막노동판 출신이고 내 모친은 식당 주방 출신인데 그렇다면 나를 대놓고 모욕하는 거라 봐도 되겠나? 에? 아니, 팀장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그런 부모님을 두실 수가? 전 남편은 정신 못 차리고 즉각 사과를 하지 않았대요. 하기사 저한테도 미안하다는 말을 똑바로 할 줄 몰랐던 인간이니 놀랍지는 않아요. 그 상사가 회사에서 줄 잘 섞기로 유명했고 임원진들이 워낙 아끼는 인사였는데 그런 인물에게 전 남편은 제대로 걸린 거였죠. 그러자 다들 전 남편을 외면하며 상대를 안 해주기 시작했고 자존심이 강했던 전 남편은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는 줄 아냐면서 용감하게 퇴사를 했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만한 수준의 일자리를 얻을 수는 없었죠. 원래 나이 더 먹고 경력 더 쌓이면 기업에서는 선뜻 받아주기 부담스럽거든요. 어쩔 수 없는 이치인데 그걸 간과하고 자기를 데려가고 싶어하는 회사가 널렸다고 믿은 전 남편의 머리가 꽃밭이었던 거죠. 이직은 로또와도 같은 행운이었던 것일 뿐인 것을요. 현실을 알게 되자 크게 절망한 전 남편이 술에 진탕 취했는데 그걸 또 전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알려주시지 뭔가요? 우리 아들이 술에 쩔어서 너만 찾는구나. 너한테 전화를 해도 수신 거부를 해놨는지 통화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전화를 걸었단다.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이토록 순정이 넘치는 사내를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 쉬운 줄 아니? 네가 더 괜찮은 신랑감을 새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으니 어림없는 소리 적당히 몸값 올리고 이제 그만 다시 재결합이나 하거라. 이전보다 네가 비싸진 며느리라는 걸 우리도 인정해 줄 테니까 말이다.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제가 깜빡하고 전 시어머니 번호를 아직까지도 차단을 안 했었다니.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후에 바로 번호를 차단했어요.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마무리였네요. 그 이후로 전 남편은 회사 두 곳을 전전하다가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일을 벌인 후에 다 망쳐놔서 그야말로 패가망신을 했고요. 일용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닥치는 대로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그토록 본인이 무시했던 노동을 직접 해보면 뭔가 깨닫는 게 있을지도요. 정말 세상에는 별별 놈 다 있는 것 같아요. 사귀는 동안에는 이런 치명적인 단점을 못 봤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뿐이에요. 얼마 전 새로 사귄 동네 친구에게 제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도 배우자한테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당해서 이혼 직전까지 갔었다네요. 그 집은 아이가 있어서 이혼만은 끝내 참았다던데 그냥 그때 이혼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얘기를 자주 하더랍니다. 와,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죠. 이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고요.
비록 제가 아둔하여 덫에 걸리긴 하였으나 빠져나와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 경험담을 들어주신 분들에게는 모든 불행의 덫이 피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